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 13일 1일 브리핑 또 켰네요. 이게 2년 이상 지속해오던 일이라서 갑자기 딱 끊기가 쉽지 않네요. 저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가공하고 엑셀 파일을 정리하고 파워포인트에 붙여놓고 방송을 켜게 되네요.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제 몸이 움직인 반응하는 대로 띄엄띄엄 올려드릴게요. 재건축 재개발 시대가 저물어 간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다. 누가? 요 부산 관련 뉴스더라고요. 대법원이 물가 변동 배제 특약 무효 판결. 물가가 변동하더라도 분양가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는 것을 올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해버렸죠. 폭등한 공사비 건설사만 떠안는 건 불공정하다.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가격표는 5,000원이 쓰여 있었어요. 근데 계산하려고 나오니까 양파값이 올랐다고 10,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납득이 되나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다. 이 투자의 매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 헌집 주고 새집 따오.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거의 불가능하죠. 헌집 준다고 돈 더 내. 헌집 플러스 돈 한 무대기 해야 새 집으로 바꿔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투자로서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부산, 대구, 부산 정권 이남으로 힘들다. 부산과 인천은 너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인천 인구 300만 넘어섰는 거 아시죠? 이거 한 5년만 지나면 2030년 빠르면 2030년 정말 그때 되면은 인천 인구가 부산 인구를 발라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여전히 부산. 좀 그런 지방의 한계, 제 지방의 한계. 이 메가시티가 된들, 뭐 달라질 게 우리 삶에서 뭐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나요? 뭐 기계야 뭐 이런 뭐 인프라 시설, 뭐 기반 시설들, 뭐 도로나 좀 만들어주고 이러면 그냥 그거 살아도 되거든요. 대구 전세 많이 빠졌고 부산도 플러스를 구경하던 전세 지수도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 왜 니만 오르냐? 여기 오르면 여기가 오르겠지.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몇 가지 뉴스 중요한 게 더 있어서 짚어봅니다. 부산은 좀 트라우마가 있죠. 저축은행 사태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파산 위기라니. 나라에서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 금리 올해 5차례 내린다고 했다가 3차례 내린다고 했다가 1차례 내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호재로 받아들일 정도. 자, 그리고 뉴스는 이 정도까지만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농협 신협 여기에서 5억 이상 개인 사업자 주담대 전수조사. 이게 농협 신협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 정치인 자녀가 이런 뭐 주담대를 받아가지고 개인 사업자 자금 대출을 받아서 뭐 주담대 뭐 이런 식으로 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무지하게 막장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 투자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무렵에 사람들이 주담대 땡겨와 뭐 그리고 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거 다 땡겨와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저렇게 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대출 많이 받아서 했거든요. 이게 대단한 우회로로 좋은 방식으로 생각했지만 안 되는 행위였죠.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자, 뷰더시 어떻게 사냐? 이거 5월 가계대출 6조 증가했다. 요거 8조 뉴스 나오면은 정말 빚내서 집 많이 사는 걸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렇게 돈이 많이 내도 이 돈 들어와가지고 집값을 띄어내지 못합니다. 8조 정도 요거 계속 추적해서 제가 가계부채 부분도 계속 추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수시로 짚어드릴게요. 부산이 하락률 2위입니다. 이해도시. 세종을 제껴버렸습니다. 대구, 부산, 세종. 광주 정말 안 좋습니다. 광주. 이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광주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거든요. 쿠팡알리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실 거죠? 자, 매도 물량 5만 5천 개에서 6천 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전국적으로 다 감소. 월세 물량도 감소하는데 지역별로 좀 이상한 게 시간이 지나면 월세 물량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세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월세는 덜 가파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좀 여러 지역들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다 돈이 많아서 월세로 다 집주인들이 내놓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왜 월세가 이렇게 많이 계속 상태를 유지하느냐? 전세금 반환 대출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자리를 월세로 대충 대체하는 거죠. 뭐 이런 정도 수준인지 결국 이 전세금 반환 대출 이거는 주담대잖아요. 주담대. 집주인이 대출 받아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이 월세 시대지 집주인이 빚쟁이 시대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집을 두고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돈을 줘야 되고 이 임대인은 이 돈을 받아서 고스란히 은행에 갖다 줘야 되고 그러면 다주택자는 무슨 재미가 있나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실거래 오늘 95건, 네, 거래량 2023건이고요. 이대로 가면은 2223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례식, 예, 이렇게 텐션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는 또 거래량이 또 계속 비슷비슷한 상태예요. 2200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해줘야 되는데 폭발할 만한 그런 이벤트가 없더라.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이게 폭등할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침체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금리 하락 시작하고 나서 1년 동안 가장 큰 위기다. 그때 집 사도 충분해요. 그래서 1년, 2년 제가 방송을 띄엄띄엄 하더라도 네 집 사고 도망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집을 추가로 구매할 생각은 1도 없다. 1도 없다. 자, 건당거래대금도 조금 살짝 꺾여 있습니다. 지금 저 정도면 대구 수준인데요. 건당거래대금 대구 수준입니다. 대구가 조금 높아져 있는 게 좀 비싼 아파트 있거든요. 한 15억짜리 이렇게 하는 아파트 있어요. 그게 좀 근래에 많이 팔렸어요. 통째로 다 미분양이 났다가 15억인가 16억인가 하던 아파트를 28%인가 할인 분양을 해서 뭐 11억에서 12억 정도 파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게 근래에 많이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이 뭐 불쩍 뛰어 올랐는 그런 정도지. 건당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부산이 대구보다 우위는 맞다. 네, 실거래 오늘 거래 건수 부산 95건, 인천 120건.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저보고 만약에 집을 사라고 한다면 이 부산에 집 살래, 인천에 집 살래 물어보면 인천에 사지 싶어. 이 부산에 집 살래, 세종에 집 살래 하면 전 세종에 사지 싶어요.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그 무서움. 부산이 그럼 왜 대구보다 집값이 더 비싸야 되나요? 인구가 많으니까. 실거래 가격은 빠르게 훑어볼게요. 비싼 거 몇 건 거래되어서 분위기 띄우는 척하지만 그 아래쪽으로는 뭐 30% 가까이 하락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 3억 9천이 3억 4천. 자, 30% 이상을 해운대 레미안 31% 하락. 10억 5천까지 갔던 것이 7억 2천. 37%? 오,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끝자리가 이렇게 꺾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제법 보이거든요. 네, 그런 요런 차트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더 관심 있는 단지가 있으시면 매물이 가격이 올려서 내놨는지 내려서 내놨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6억대 이상 거래량 오늘 또 많지 않아. 6억 이상 거래 그렇게 많지 않았네요. 앞처럼 이런 많이 보이시죠? 많이 보이시죠? 그렇다고 정말 한 40% 정도 떨어지면 그냥 맥시멈으로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사면은 급등해서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최소한의 자산을 지키는 역할을 한 정도가 되려면은 그래도 1주택은 기본이다.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은 거죠.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사셨지 싶어요. 집값 떨어질 거야. 뭐 인구가 줄어들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계속 비관론에 젖어 있을 필요가 없다. 비관론에 계속 젖어 있을 필요가 없다. 적절한 기회를 봐서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은 남들도 다 그렇게 살거든요. 내만 특별하게 뭐 대단한 방향을 추구한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3억 아래로 떨어지거나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것들 그냥 이제 공짜로 헌집 줄게 새 집 이게 아닌데잖아요 이게 그게 하락률에 점점 반영되는 것 같고 하락률 그 말인즉슨 그게 감가상각이잖아요. 예, 그게 감가상각입니다.
차 사면은 중고차 한 5년 지나면 차값 반틈으로 떨어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본의 이런 집값들이 계속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감가상각이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아파트 연식이 오래될수록 그 뭔가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단기 수선 충당금? 예.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세진다. 이제 우리도 고쳐서 살아야 되는 시대를 직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년 대 이상 된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건설사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그 황금알을 다 챙겨가 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정말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그 모양새 예 그대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여기까지만 보고요. 뒷부분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래도 10분이 넘었습니다. 이 하던 패턴을 이리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의 패턴, 나는 집값이 영원히 떨어질 거라고 믿어.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또 하락하고 기회가 오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품이 생겼을 때 얘가 꺼지고 가는 건 갈 수밖에 없다. 꺼지고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거품 상태라고 묻는다면 일부 거품이 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떨어질 그게 보이고 어제 어떤 리포트 말씀드리면서 지방은 2%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체감으로는 이거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겠다. 뭐 자영업자, 연체율, 신용카드 연체율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거 없다. PF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저축은행 문제 없다. 자영업자 문제 없다.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해결책이 있느냐? 모르겠어요. 자, 뒷부분은 빠르게 옛날 보듯이 지나가고요. 전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간다. 요거 파란색 선이랑 만나는 지점, 2년 전이랑 만나는 지점. 지금 역전세 계속 진행형이다. 근데 뭐 전세 실거래 지수 주간 기준으로 플러스가 한두 번 나타난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수도권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요 현상. 그러면 고가 아파트들도 전세가 빠지면서 가격도 있는 사람 영역은 좀 사실 다른 영역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뭐 조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는 부자가 많은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